프린트 다시 좀 보시죠. 청산 절차 좀 보겠습니다. 청산 절차. 청산 절차는 축적 변경이 이루어지면 소축적에서 대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면적 경계 좌표가 보다 정밀하게 수집이 됩니다. 따라서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도 있을 테고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도 있는데 늘어난 토지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 늘어난 만큼 돈으로 강제로 징수하고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줄어든 만큼 돈으로 보상해 주는 절차, 이를 청산 절차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 청산 절차는 이제 돈이 결정이 돼야 되죠. 청산금이 산정이 돼야 되는데 산정이 된 다음에 공고가 이루어질 겁니다. 산정은 늘어난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금액을 늘어난 면적의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면 청산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청산금 결정할 때는 주체는 지적소관청이에요. 지적소관청이 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해서 축적 변경 의결에 따라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지적소관청이 제곱미터당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다만 단독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반드시 축변이 의결을 거쳐서 금액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제곱미터당 금액이 결정된다는 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지적소관청이. 그런데 실질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축적변경위원회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결정이 되면 시군구 게시판 시군구 게시판과 축적변경 동리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아까 축적변경 시행 공고일은 며칠 이상이었습니까? 20일. 청산금 산정 공고일은 며칠 이상입니까? 15일. 구별하셔야 돼요. 축적변경 시행 공고일은 20일. 청산금 산정 공고일은 15일. 그 다음에 청산금 산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20일 기억하셔야 되고 20일 이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청산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합니다. 그러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청산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또한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수령해 갈 것을 통지합니다. 20일 이내에 수령해 갈 것을 통지합니다. 이때 6개월 이내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때 기산점이 중요합니다. 프린트는 없지만 기산점이 중요한데 먼저 납부고지는 기산점은 돈을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기산점이 결정이 돼요. 돈을 주는 자를 기준으로 해서 기산점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납부고지는 돈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겁니까? 토지 소유자에게서 지적소관청에게 보내지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됩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돈을 주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그 다음에 수령통지는 지적소관청에서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로 지급되는 거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수령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됩니다.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 그래서 돈을 주는 자, 그 자를 기준으로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수령통지는요, 돈이 지적소관청에서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 넘어가는 거니까 지적소관청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수령통지 받은 날이 아니라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기산점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둘 다 6개월이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둘 다 6개월.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수령통지는 납부고지는 3월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었으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똑같이 6개월. 그 다음에 이의신청도 1월 이내에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 이 이의신청의 기산점은 이의신청을 하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니까 소유자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가 기준이 되니까 납부고지건 수령통지건 받은 날로부터 1월이 돼버립니다. 이의신청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 절차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증감 면적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증감 면적이 너무 작은 경우, 이때는 청산금도 액수가 굉장히 적겠죠. 예를 들어서 청산금이 한 500원 정도, 500원 정도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드릴 수도 있어요. 네, 아주 적은 경우. 그렇죠. 그런데 적다고 하더라도 의결로서 지급하라고 한다면 청산 절차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또한 2번이 중요한데요. 소유자 전원이, 전원 동그라미 치십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서면을 제출한 경우, 서면 동그라미 치십니다. 전원 서면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때는 청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취적 변경 절차는 여기서 대부분 출제가 돼요. 사실은 책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 대부분 여기서 출제가 되니까 이것만 외우셔도 거의 득점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네, 여러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뭔 말인지 모르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골격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의 흐름과 논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하시면 암기하는 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한 7, 8월쯤 되면 암기가 되실 거예요. 먼저 주체는 누구라고요? 지적소관청.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했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변이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합니다. 공고는 20일 이상 해야 되고 시행 공고일로부터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를 정지시킵니다. 해봤자 다시 해야 돼요. 첫 번째 지적정리 정지, 두 번째 경계복원 측량 정지. 다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복원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또한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정지시키지 말 것을 의결했다면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러면 축적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돼요. 누가 설치한다고요? 소유자나 점유자. 이 경계점 표지는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쓸 수가 없다고 그랬죠. 구체적인 기간 30일이 주어집니다.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됐으면 이제 측량에 들어갑니다. 그 측량의 이름은 축적변경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축적변경 측량을 통해서 토지의 표시 등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게 돼요.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과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변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에는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면적도 축적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서 면적을 새롭게 정합니다. 성과도가 아닙니다. 결과도예요. 결과도에 따라서 정하고 나머지 정보들은 종전의 지적 공부에 따르게 될 겁니다. 원칙이건 예외건 면적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면적이 바뀌었다면 각 필지별로 얼만큼 바뀌었는지 지번별 조서를 작성합니다. 지번별 조서가 작성이 되면 이제 청산 절차가 진행이 될 테고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되면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그렇죠. 지체 없이 시행 공고도 지체 없이 확정 공고도 지체 없이 축적 변경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토지 이동 간주의 효과가 나타날 테고 토지 이동의 간주의 효과가 나타나면 거기에 따라서 지적 공모를 정리할 겁니다. 정리가 됐다면 등기부 표제부도 바꿔줘야 되니까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축적 변경 시행 공고일은 20일 이상 하죠. 하지만 청산금 산정 공고일은 며칠 이상 합니까? 15일 이상. 그렇죠. 그리고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용 통지를 하게 되는데 납부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수용 통지를 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그렇죠. 납부하거나 수용을 해 가야 될 겁니다. 또한 이의 신청 기간은 납부고지 수용 통지 둘 다 이의 신청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납부고지 수용 통지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월도 시험에 잘 나와요. 1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테고 청산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증감 면적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두 번째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서면이 반드시 작성이 돼야 돼요.
나중에 딴소리 한 사람 생기니까 서면이 작성된 경우. 그 정도 외우시면 거의 다 해결해요. 해결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10월 달까지 반복하시면 돼요. 10월 달까지. 네,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115쪽에 등록상 정정이 나와 있는데 이 등록상 정정도 프린트에 잘 그려놨어요. 제가. 그래서 판서는 안 하셔도 돼요. 11쪽에 있습니다. 등록상 정정을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 건데요.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주된 정보로서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부수적인 정보로서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관리가 될 테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등록이 이루어질 때 잘못 등록하는 경우가 있겠죠. 잘못 등록한다면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에는 뭐가 발생합니까? 오류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공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정을 시켜야 될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이라고 부릅니다.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이라고 불러요. 너무 기니까 이걸 보통 생략합니다. 그래서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등록사항 정정은 원칙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 지적소관청은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어요.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이 예외적인 경우는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가 있는데 등록상 오류 정정 파트에서 9가지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등록 전환에서 1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셔야 되는데 임야대적 등록된 면적이 등록 전환될 면적과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임야대정에 등록된 면적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네? 다시요. 등록 전환은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걸 등록 전환이라고 했죠. 임야대장에 면적이 등록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 면적 경계 좌표가 소축적의 지적도에서 소축적이 임야도에서 대축적의 지적도로 바뀌니까 면적 경계 좌표가 정밀해지겠죠. 그러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경계와 좌표값이 다시 구해줘야 돼요. 따라서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 이때는 측량을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면적이 새롭게 정해져야 되죠. 이 면적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임야대정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그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즉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임야대정에 등록된 면적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했죠. 거기서도 직권 정정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한 개가.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등록상 정정 파트에서 9가지가 규정되어 있어요. 총 몇 가지입니까? 10가지가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암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9가지를. 이거는 암기가 되셨죠? 근데 이거는 9가지라서 암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출제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2가지를 암기를 부탁드렸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 없다 그랬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때는 신청이 없어도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때도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9가지예요. 그래서 9가지를 출제했을 때 요거 가지고 다 골라낼 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지적 공부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보통 토지 소유자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고 했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신청이 있어야지만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소유자가 모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정정 사유를 사전에 통지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통지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소유자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테고 알아야지만 신청할 수 있죠. 따라서 사전에 정정 사유를 통지해 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면 구태여 통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때는 없겠죠. 그래서 뭐라고 기억하시라고 했습니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죠.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때는 통지하게 되면 소유자는 알 테고 신청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정정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사후에는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통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은 통지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네? 해야 되겠죠. 통지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또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때 이때 인접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인접토지의 면적이 달라졌다면, 줄어들었다면 인접토지 소유자는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인접토지자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지적소관청이 정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인접토지 소유자는 군청에 와서 난리치겠죠. 따라서 그러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이 승낙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승낙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이 확정 판결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줍니다. 인접토지 경계나 면적이 변경이 될 때, 즉 인접토지의 면적이 줄어들 때 그때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든지 아니면 승낙을 해주지 아니할 때는 재판을 걸어서 확정 판결서를 첨부해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줍니다. 이게 첨부되지 않으면 정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두 번째, 여기 경계나 면적이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계와 면적이 바뀔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이 필요하죠. 이때 하는 측량을 등록상 정정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경계와 면적이 바뀔 때는 무조건 측량 들어가야 돼요. 이때 하는 측량을 등록상 정정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측량을 해서 그 성과도가 첨부가 돼야지만 지적소관청은 경계와 면적을 정정해 줍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지적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관리하고 있다면 첨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때는 확인으로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으로서 대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다면. 어려우세요? 안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해서 정정이 될 때 그 정정해야 될 부분이 측량을 수반하는 경계나 면적을 정정해야 된다면, 측량을 수반하는 이 경계나 면적을 정정해야 된다면 이거는 잘못된 등록상이 되겠죠. 정정해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적 측량을 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이 지적 측량을 정지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적과 경계가 정정이 돼야 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지적 측량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지적 측량을 정지시킵니다. 다만 이 경계나 면적 자체를 정정하기 위한 지적 측량은 정정을 위한 지적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요거 두 개의 차이점 느끼실 수 있습니까? 요거를 지금 정정해야 돼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면적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경계와 면적은 지적공부에 잘못 등록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한 지적측량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이것을 근거로 한 지적측량은 정지시켜야 돼요. 다만 이것이 잘못 등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정정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진행시켜야 될 겁니다. 어려운가? 그 다음에 이 소유자를 정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소유자를 정정할 때는 둘로 나눠서 판단하는데요. 등기부가 있는 경우, 등기부가 없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서 판단을 합니다. 등기부가 있는 경우는 원칙인 신청에 의한 정정은 당연히 허용이 되고요. 또한 명백한 자료가 있습니까?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소유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정리할까요? 등기부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죠. 따라서 신청에 의한 정정도 허용되지만 직권에 의한 정정도 허용이 됩니다.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기부가 없는 경우는 원칙인 신청만 허용되고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에 의한 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기부가 없는 경우는 신청에 의한 정정만 허용되고 직권에 의한 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소유자 부분은 절대적인 기준이 등기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신청에 의한 정정도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어떠한 제한을 받느냐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명백히 잘못 등록된 경우 이때에 한해서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가 첨부가 된 경우에 한해서 정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왜냐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소유자 부분은 등기부가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등록상 정정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프린터 한번 보죠. 프린터 11쪽에 있죠. 네, 등록상 정정이 나와 있는데요. 원칙은 신청에 의해서 정정함이 원칙이라고 했죠. 다만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그 밑에 9가지가 나와 있죠. 여기에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 추가되는 게 뭐였죠?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 등록 전환될 면적과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했죠. 그것까지 합해서 총 10가지가 될 겁니다. 이 9가지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때 안에서 직권 정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9가지를 외우셔도 돼요. 외우셔도 되는데 외우는 게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저 두 가지로 답을 골라낼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한 정정의 경우 거기 2번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된다고 했죠. 통지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소유자가 알 테고 그래야지만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후에는 통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권 정정의 경우 맨 밑에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에게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직권으로 정정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통지해야만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한 정정을 보시면 인접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바뀔 때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첨부돼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뭘
해야 된다고요.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그 확정 판결서를 첨부해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하실 겁니다. 또한 경계와 면적이 바뀌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 이때 이 측량의 이름이 뭐라고요? 등록상 정정 측량. 그 성과도가 첨부가 돼야지만 정정을 해줍니다. 다만 이 성과도가 지적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즉 관리하고 있다면 첨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확인으로 대신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직권 정정을 보시면 2번에 보시면 경계와 면적에 잘못이 있는 경우 첫 번째 정정 완료 시까지 지적 측량은 정지시킨다고 했죠. 왜? 잘못된 걸 근거로 측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걸 정정하기 위한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정도 보시면 등록상 정정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소유자 부분을 안 보셨네요. 다시 11조. 네. 소유자를 정정할 때는 둘로 나눈다고 그랬죠. 등기부가 있는 경우, 등기부가 없는 경우. 등기부가 존재한다면 원칙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직권도 가능하다고 했죠. 이유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데 등기부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인 신청만 가능하고 직권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신청에 의한 정정도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가 첨부되어야지만 이제 정정을 해줄 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 네,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요. 124쪽을 보십니다. 124쪽. 지적공부를 정정하는 것은,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건데, 원칙은 신청에 의해서 정정한다고 했죠. 뭔 소리야. 신청에 의해서 정리한다고 했죠. 기억 안 나세요? 이거 했었는데, 첫째 날에. 토지이동은 원칙은 신청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신청에 의해서. 다만 예외적으로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한다고 했죠. 네? 신청도 원칙은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이라고 했고,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가 대위 신청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대위 신청 4가지가 있었는데 암기하고 계실까요? 세 번째, 특례 규정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대위 신청 첫 번째 뭐였죠? 공공사업. 이때는 누가 대신 신청한다고요? 사업 시행자가.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할 때, 지자체가 토지를 취득할 때는 누가 대신 신청한다고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국가나 지자체를 대신해서 신청한다고 했죠. 세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이때는 누가 신청한다고요? 관리인이나 또는 사업시행자. 관리인은 구분소유권자가 10명 이상일 때만 관리인이 존재해요. 그래서 구분소유권자가 10명 미만일 때는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죠. 그때는 별도로 대표자를 선임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누가 있었죠? 채권자는 소유자인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채권자 대위 신청. 그래서 이 4가지 반드시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셔요? 나시죠? 그 다음에 특례 규정.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경우, 이때는 소유자의 신청권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박탈한다고 했죠. 그리고 누가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까?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했던 거예요. 기억 안 나셔도 돼요, 뭐. 그 다음에 이 직권에 의한 토지 이동.
첫 번째 뭘 한다고 했습니까? 토지 이동에 대한 현재 상황을 어떻게 조사할지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뭘 한다고 했죠? 현장에 가서 토지 이동 조사를 한다고 했죠. 조사를 하게 되면 정보가 수집될 테고 수집된 정보를 어디다가 적는다고 했죠? 토지 이동 조사부에 적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토지 이동 조사부를 지적소관청에 가지고 와서 여기에 적힌 정보 중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려낸다고 했죠. 그 추려진 정보를 가지고 뭘 작성합니까?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한다고 했죠. 조서가 작성이 되면 이 조서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왜 똑같은 걸 또 하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지적 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출제가 된다고 했죠. 특히 이 부분과 이 순서를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3월 첫 번째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128쪽의 지적 공부의 정리를 보겠습니다. 이거 기억나셔요? 네? 정확하게는 암기가 안 되겠지만 본 흔적은 있죠? 네, 그러시면 돼요. 네, 앞으로 또 할 거니까.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가 될 겁니다. 이 정보는 뭐가 있었죠? 토지에 표시가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있죠.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뭡니까?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의미하게 될 겁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죠? 소재, 지번, 지모. 요 세 가지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한다고 했죠. 그리고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이때 이 토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거,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토지 이동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나중에 두 가지가 추가됐다고 했습니다. 추가된 게 뭐였죠?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거,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는 거. 이게 두 가지가 추가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이 나타나게 되면 그 토지 이동을 여기다가 반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를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뀌는 경우도 있죠. 이를 뭐라고 불렀죠? 소유자 변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달라진다면 그것을 여기다 반영해야 되겠죠.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소유자 정리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지적 정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적 정리에는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주로 여기서 출제를 합니다. 토지 이동 정리를 볼 텐데요. 이 토지 이동 정리는 토지 이동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 다음에 이 결정된 바를 지적 공부에 반영하는 겁니다. 즉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게 토지 이동 정리예요. 그런데 이 토지 이동 정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먼저 지적소관청은 해야 됩니다.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먼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중구난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의미에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라는 걸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결의를 하고 이를 서류로 작성합니다. 이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소유자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먼저 지적소관청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진행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소유자 정리 결의를 하고 그리고 서류로 작성을 합니다. 어떻게 출제하느냐면 소유자 정리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수험생을 유치원생으로 하는 거죠. 요거는 이쪽과 연결되고 요거는 이쪽과 연결되겠죠. 그렇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먼저 작성하는데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두 번째 토지 대장 따로 임야 대장 따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토지 대장 정리할 때 따로 임야 대장 정리할 때 따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정리할 때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세 번째 이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왜 정리하는지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놔야 돼요. 왜 정리하는지 그 근거 자료로서 토지 이동 신청서나 아니면 도시개발사업 완료 신고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즉 토지 이동 신청에 의해서 소유자의 토지 이동 신청에 의해서 토지 이동이 일어났고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토지 이동 신청서가 첨부가 돼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죠. 맞습니까? 따라서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다 달라질 테고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이동 정리가 출제되는 부분은 이 세 군데예요. 별거 없죠. 먼저 뭘 작성해야 된다고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 정리 결의서는 토지 대장 따로, 임야 대장 따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세 번째, 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지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토지 이동 신청서나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출제될 게 이게 다예요. 두 번째, 이게 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먼저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근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등기부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등기 관련 자료가 첨부돼야 됩니다. 등기부가 소유자 정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 관련 자료가 첨부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죠. 따라서 등기부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이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하고 결정하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알아서. 아까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지적소관청에 제출이 되면 지적소관청은 그 자료를 조사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 소유자를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우세요? 네, 안 어렵죠. 네 번째. 불부합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건 좀 이따 보실 거고요. 불부합지 조금 이따 보실 거고요. 다섯 번째, 이거는 지적공부입니다.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부분도 등록되어 있고 소유자 부분도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빈칸으로. 그러면 등기부가 없는 상태에서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면 이 토지는 누구 소유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죠.
무주의 부동산은 민법에 의해서 누구 소유로 봅니까? 국가 소유로 보죠. 국유재산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청이 누구냐면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총괄청은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특정 부동산은 관리청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청이 국으로 국가 소유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적소관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국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등록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유자가 따로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납부증명서 또는 계약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은 등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불부합지를 볼 겁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셔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네. 토지이동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겠다는 결의를 먼저 해야 돼요. 이 결의를 하지 않고 토지 이동 정리를 하게 되면 이때 기산점이 불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정리하겠다는 그 기산점이 불분명해져요.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먼저 합니다. 결의를 한 다음에 증거자료로서 서류가 작성이 돼야 돼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작성이 됩니다. 소유자 정리도 마찬가지로 소유자 정리 결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서류를 작성합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토지대장 따로, 임야대장 따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는 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지 왜 정리합니까? 토지 이동이 나타났으니까 정리하겠죠. 그럼 토지 이동은 왜 결정이 됐습니까? 소유자가 신청했으니까 토지 이동 결정했겠죠. 그래서 소유자 신청서가 첨부돼야 돼요. 증거자료로서.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완료신고서가 첨부가 돼야지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는 근거자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소유자 정리는 먼저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작성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소유자 정리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등기부가 기준이 되니까 등기 관련 자료가 지적소관청에 제출돼야지만 지적소관청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정리합니다. 두 번째,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아예 존재하지 않죠.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등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신규 등록의 소유자를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소유권을 증명한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결정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적공부는 존재하는데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도 없다고 한다면 이 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주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 의해서 국유재산으로 봅니다. 국유재산으로 보니까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청이 국으로 등록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지적소관청은 무조건 국으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왜? 지적공부에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할 수 있는 것이지 등록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래도 안 되면 5월달로 기다리세요. 5월달에. 이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불부합지. 이건 좀 어려워요.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어디에 등록될까요? 지적공부에 등록되겠죠.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과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 등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지적소관청이 등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적공부에도 등록되지만 또한 어디에도 등록이 됩니까? 등기부에도 등기가 됩니다.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고 갑구에는
소유자에 관한 내용도 기록이 될 겁니다. 등기부를 관리하는 기관은 누구일까요? 등기소가 될 겁니다. 이 두 개의 장부는 동일한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장부는 일치해야 된다. 맞습니까? 일치해서 꼭 일치해야 돼요. 이 지적공부도 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고 이 등기부도 이 토지에 관한 등기부이니까 등록되는 내용들은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일치하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이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척탁합니다. 소유자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바꿔줍니다. 이를 소유자를 정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부가 기준이 돼서 지적공부의 소유자를 고쳐줍니다. 이건 첫째 시간에 제가 했던 것 같아요. 11월에도 했고 12월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인데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가 이루어지면 주소가 바뀌겠죠. 맞습니까? 주소가 바뀔 때 무슨 등기를 합니까?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이 변경이 됐다고 해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주소가 바뀌었다면 여기에 주소도 고쳐져야 되겠죠. 주소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한 등기소는 지적소관청에게 니네도 바꿔달라고 통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뭘로 할까? 주소가 A의 주소가 일산에 있는 대화동이에요. 그런데 경기도 철산동으로 강명시 철산동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주소지도 바꿔줘야 되겠죠. 대화동에서 뭐로 바꿔야 됩니까? 철산동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소유자를 정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정리할 것을 통지해 줍니다.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게. 정리하려고 보니까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는 100번지라고 100의 1번지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100의 2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토지에 대한 장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100의 1번지 지적공부고 여기는 100의 2번지 등기부죠. 따라서 서로 다른 장부라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됩니다. 이때는 정리할 수가 없어요.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를 하지 못하고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토지의 표시 부분이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통지합니다. 이렇게 통지를 해줍니다. 토지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으니까 네가 한 통지에 따라서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라고 통지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이를 불부합 통지라고 불러요. 어느 부분이 부합하지 않는다고요? 소유자 부분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통지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달라고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바꿔달라고 이렇게 바꿔달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누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토지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1월 이내에 토지표시 변경 등기를 해주지 않게 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줍니까?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바꾸는 등기를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권 변경 등기에서 이제는 일치가 됐습니까? 네. 일치가 됐죠. 그러면 일치를 시킨 다음에 다시 통지합니다. 요 주소 바꿔달라고 다시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소관청은 일치가 됐으니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할 수 있겠죠? 정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불부합 통지라고 불러요. 좀 어려우신가요? 다시. 한필지 토지에 관한 장부는 두 가지가 존재해요. 지적공부와 등기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에서 작성 관리하고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작성 관리하게 될 겁니다. 두 개의 장부는 동일한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치해야 됩니다. 토지의 표시도 일치해야 되고 소유자 부분도 일치해야 돼요.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일치시켜야 됩니다.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일치시켜야 되고 소유자 부분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등기부에 소유자 부분이 달라진 경우, 즉 소유권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이루어진다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든지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 달라졌다면 이 등기소에서는 지적소관청에게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을 정리해달라고 통지해 줍니다. 소유자 부분은 등기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지받은 지적소관청은 소유자 부분을 통지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하려고 보니까 토지의 표시 부분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토지의 표시가 다르다면 다른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때는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고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토지의 표시가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등기소에 통지를 합니다. 이를 불부합 통지라고 불러요. 불부합 통지를 받은 등기소에서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려 봅니다. 그런데 1월 이내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해서 토지 표시 부분을 일치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지적소관청에게 소유자를 정리하라고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직권에 의해서 변경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토지 표시 부분이 일치가 됐죠. 일치가 됐으니까 지적소관청은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불부합 통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내용은 등기법에서도 출제됩니다. 등기법에서도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적 정리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는 한 5월 달쯤에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엘리트만 모여 있어서 조금 빨리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